효과적 영문법 학습을 위한 기본 개념과 용어 이해편 시작할게요. 강좌의 목표는 강의에 대한 이해도 학습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제 시작합니다. Let's get started. 먼저 영어 어순의 개념과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의 순서, 유식하게 얘기해서 어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을 한국어는 나는 딸기를 좋아한다. 나는 주어, 딸기를 목적어, 좋아한다. 동사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고요. 반면에 영어는 I like strawberries, I 주어, like 동사, strawberries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말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의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네, 동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어, 우리말은 문장 끝에 동사가 위치하는 기본적 구조를 갖게 되고요. 반면에 영어는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위치하는 기본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동사의 위치적 차이에 의해서 우리말 한국어와 영어 말의 순서 어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순의 차이 때문에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할 수 있다면 영어는 오히려 굉장히 단순한 어순 배열의 구조를 갖습니다. 주어가 문장 앞에 나오는 것은 동일하지만 확인한 것처럼 영어는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문장 성분상으로 목적어나 보어가 반드시 나와야 할 수도 있고 단순히 수식어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동사가 동사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을 통제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영어 어순의 개념은 바로 동사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문장을 이루는 문장 성분들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문장 성분들, 핵심 문장 성분, 생략 불가한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해당이 됩니다. 주어는 동사가 나타낸 행위의 주체를 주어라고 하고요. 문맥에 따라서 느느니가 적절한 조사를 붙여서 부드러운 해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품사인데 그 존재 이유를 잘 하는 동사도 있고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의문을 들게 만드는 동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적 특성에 의해서 동사 뒤에 목적어, 보어 또는 수식어가 나오게 됩니다.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나와야 하는 문장 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타동사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동사입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문장 성분,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철수가 책을 읽는다에서 책을 을을에 해당하는 해석이 되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보어는 동사가 주어를 설명하지 못할 때 동사가 본연의 존재 이유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 대신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게 되면 주격 보어라는 명칭을 쓰게 되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핵심 문장 성분 외에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쓰지 않을 수도 즉 생략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이 수식어에 해당이 됩니다. 생략 가능하다라고 해서 핵심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보다 덜 중요한 문장 성분이다 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수식어를 부과시켜 줌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표현을 아름답고 강렬하고 더욱더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수식어의 강력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사실 수식어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전 문장에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은 수식어가 많이 쓰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 성분만큼이나 우리는 수식어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어 문장의 핵심은 동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사적 특성에 의해서 동사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힘을 동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별 동사별로 주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서 동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동사는 크게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완전 자동사는 이름에 있는 그대로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100% 설명하는 동사입니다. She is smiling.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동사가 주어의 행동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릿속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그림을 그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이루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식어를 덧붙여 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불완전 자동사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동사입니다. She was. 그녀는 뭐뭐이다, 뭐뭐였었다. 전혀 주어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설명하지 못하는 불완전 자동사 뒤에는 동사 대신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에 해당하는 분사, 명사나 형용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 동사,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50% 동사입니다. 즉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뭔가 부족한 문장 성분 50%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She likes. 그녀는 좋아합니다. like란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처럼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가 뭔가 대상을 좋아한다라는 건 설명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누구를 하는 의문을 들게 만들죠. 그 의문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바로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즉 동사가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에 해당이 되고요. 명사를 써줌으로써 비로소 문장은 완벽해지게 됩니다. 어쨌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는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해서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쓰지 않을 수도 즉 생략할 수 있는 문장 성분 수식어가 이어질 테고요. 불완전 자동사 뒤에는 보호가 반드시 이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즉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동사 뒤에 수식어, 동사 뒤에 보호, 동사 뒤에 목적어, 문장의 어순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동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는 100% 동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동사가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잘 설명하여 듣는 사람이 머릿속에 주어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동사 본연의 존재 이유를 잘 수행하는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이 성립하는 그런 문장을 이끄는 동사가 완전 자동사입니다. The bird is singing. 새가 지저귀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새,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식어를 덧붙여서 좀 더 문장을 화려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bird in the tree is singing merrily. In the tree 전치사구 수식어, merrily 부사. 수식어의 대표 품사는 부사적 어구입니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치사구 in the tree와 부사 merrily를 써줌으로써 문장의 뜻은 조금 더 화려해지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나무의 새가 즐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수식어는 생략하더라도 문장의 존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이 성립하는 구문의 형태를 학교 문법에서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동사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불완전 자동사 0% 동사. 동사가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해 동사 대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명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주격 보어가 동사 뒤에 반드시 필요한 동사. 네, 불완전 자동사 0% 동사입니다. 동사가 주어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 뒤에 반드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할 땐 주격 보호라고 얘기했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게 되면 목적격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를 써야 되는 것이 문법적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She was kind to me. 그녀는 나에게 친절했었다. 불완전 자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를 써줌으로써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고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로 이루어진 이런 형식의 문장을 학교문법에서는 이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형용사를 보호로 썼을 땐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She is a student at the moment. 그녀는 현재 학생입니다. 보호 자리에 명사를 쓰게 되면 주어와 동격, 즉 주어와 동일인 또는 동일한 물건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쨌든 주어와 주격 보호는 이퀄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50% 동사입니다. 주어의 행동을 반밖에 설명하지 못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누구를, 의문을 갖게 만드는 동사로 나머지 50% 을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 명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동사 뒤에 나와야 하는 동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She likes, like의 목적어, 명사에 해당하는 어구가 붙어줌으로써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녀는 테드를 좋아합니다. 물론 수식어를 덧붙여서 조금 더 문장의 뜻을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She likes Ted because he's very confident. 그녀는 테드가 매우 능력 있기 때문에 테드를 좋아합니다. 부사절의 형태를 플러스해서 좋아하는 이유까지 문장의 뜻을 확장했습니다. 그것이 수식어의 강력한 역할입니다. 어쨌든 수식어는 문장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 주어와 목적어는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테드가 아니고 테드가 그녀가 아니므로 문장 성분은 목적어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like란 동사를 봤을 때 타동사임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구문 형태를 이루는 문장의 형식을 학교문법에서는 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존재 이유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했고 동사가 그 존재 이유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동사를 구분했었습니다. 100% 설명하는 동사는 문법적으로 완전 자동사였습니다.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이끌지만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의 뜻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She is smiling happily. 역으로 동사 뒤에 수식어밖에 없다. 즉 부사적 어구만 나와 있다면 그 동사는 완전 자동사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0% 설명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였습니다. 동사임에도 주어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 뒤에 반드시 명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보호가 나와야 하는 동사였죠. She became happy with the test result. 그녀는 시험 결과에 행복해졌습니다. become, 과거형 became, 뭐뭇이 되다, 설명하지 못하는 동사,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문장에 쓰여 있습니다. 행복한 건 주어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주격 보호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주어와 보호는 어쨌든 보호는 주격 보호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 형용사를 쓰게 되면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 명사를 쓰게 되면 주어와 동일인, 동일무, 즉 동격 구조이기 때문에 주어와 보호는 이퀄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50% 설명하는 동사 타동사였습니다. 타동사 뒤에는 50%,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을을에 해당하는 명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She likes her new hairstyle very much. 그녀는 아주 많이 그녀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는 주어와 이퀄 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그녀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아니고 그녀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주어가 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나오는 것이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물론 동사를 보면 굳이 이퀄 관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대입시키지 않더라도 구분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타동사는 조금 더 확장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타동사의 확장형, 4형식, 5형식의 형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 행동이나 상태를 반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동사를 50% 동사, 타동사라고 했고 타동사 뒤에는 나머지 50% 명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동사 뒤에 나와야 하는 문장 형태를 갖게 된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에 해당이 됐고 주어와 목적어는 이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타동사 뒤에 서로
묶을 수 없는 서로 같지 않은 명사가 두 개 나올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구조의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gave me this book yesterday. give의 과거형, 그녀는 주었다.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의문을 들죠. 자, 그런데 give라는 타동사 뒤에 me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this book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yesterday는 수식어에 해당이 되고요. 타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내가 책이 될 수 없고 책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타동사 뒤에 명사 두 개의 관계가, 두 단어의 관계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문장 성분상으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의 이름을 주게 되고 해석은 간접 목적어 뭐뭇에게, 주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물에 해당하는 뭐뭇을 동사해 주다라는 해석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녀는 어제 나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는 문장 성분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줄여서 IO, DO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타동사의 확장형,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라는 문장 성분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런 구문 형태를 오형식 패턴이라고 하고요. 주어와 주격 보호가 같은 관계인 것처럼 목적격 보호 또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이퀄 관계가 성립됩니다. 동일하게 주격 보호와 같이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또한 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She considers Ted kind. 그녀는 테드가 친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kind 한 건 목적어의 상태. She named her cat Minnie. 그녀는 그녀의 고양이를 미니라고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고양이가 미니고 미니가 그녀의 고양이.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이퀄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관계를 통해서 타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왔을 때 서로 관계가 같지 않을 때 문장 성분은 IO, DO가 되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고 동사 뒤에, 타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왔지만 이퀄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종류 서머리 하겠습니다. 완전 자동사 100% 동사였습니다.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 성립, 주어 동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생략할 수 있는 수식어 1형식 문장 성분이었고요. 동사 뒤에 수식어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동사 뒤에 수식어적 어구밖에 없다. 이 동사는 완전 자동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0% 동사, 0% 동사, 불완전 자동사였습니다. 동사가 주어를 설명하지 못해 동사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명사나 형용사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동사, 주어 동사, 주격 보호 형태 2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주어와 주격 보호는 이퀄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했었고요. 마지막 동사의 종류, 타동사 50% 동사였습니다. 동사가 주어를 반밖에 설명하지 못해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목적어, 명사적 어구에 목적어가 반드시 동사 뒤에 필요라는 동사가 타동사였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구문 형식 3형식 패턴에 해당이 됐었고요. 주어 목적어는 이퀄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동사 구분 연습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접근법. 주어와 동사의 해석을 통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확인하고 동사 뒤에 어떤 품사가 오는지 주어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확인하자. 네, 접근법의 힌트를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st year we had two computers. 일단 주어 동사만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주어 동사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려지지 않는지 뭔가 부족한지를 따져야 되겠죠. 지난해에 우리는 가졌었다. 자, 어떻습니까? 가졌었다. 무엇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지? 라는 의문이 들죠. have는 역시 타동사가 돼서 타동사이면 동사 뒤에 명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했었고 목적어와 주어는 같은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위 주어, had 동사, to computer에서는 명사가 왔고 보일 수 없는 것이 주어와 이퀄 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그러면 to computers는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타동사였고요. Finally, she became a famous singer. 마침내 그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become, 뭐뭇이 되다. 역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유명한 가수, 유명한 가수가 그녀, 이퀄 관계가 성립되죠. 이럴 때는 동사가 주어를 설명하지 못하는 불완전 자동사였습니다. 그래서 famous singer라는 명사가 주격보 형태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My stomach ached seriously. 주어 동사만으로 일단 해석. 배가 아팠었습니다. 이해되죠? 저 친구가 배가 아팠었구나. 그리고 동사 뒤에 seriously 부사가 나왔습니다. 부사는 수식어의 대표품사라고 했습니다. 동사 뒤에 수식 어구밖에 없다. 즉 수식 어구에 해당하는 부사적 어구밖에 없다. 역으로 이 동사는 완전 자동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 자동사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동사의 성질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사의 자동사, 타동사, 크게 자타의 구분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완자로도 불자로도 타동사로도 변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사는 자동사로만 타동사로만 완벽하게 구분되어 쓰이는 것은 아니다. 동사적 성격은 그 동사가 쓰인 문장의 해석과 구조를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 예시 동사 개. 네,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했지만 일반적으로 영어의 모든 동사들은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그 동사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형태와 의미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완전 자동사로만, 불완전 자동사로만,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기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기억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동사는 자타를 오가면서 자동사로 쓰일 때, 타동사로 쓰일 때 전달하는 의미는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사의 구분은 그 동사가 쓰인 문장에 대한 해석과 구조를 확인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get이라는 동사를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완전 자동사일 때 get은 도착하다의 뜻입니다. We got to Seoul at 7 o'clock. We got 주어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 수식어 역시 at 전치사 뒤에 명사 수식어구입니다. 동사 뒤에 수식어적 구조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got은 완전 자동사일 수밖에 없고 이때 뜻은 도착하다의 뜻입니다. 그럼 도착하다의 뜻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의 해석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7시에 서울에 도착했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완전 자동사. 자, get이 불완전 자동사로 뭐뭐가 되다.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지 못하는 동사입니다. She got happy about life. 동사 뒤에 got이라는 동사 뒤에 happy라는 형용사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형용사의 존재 이유는 명사, 수식, 주격보, 목적격보. 행복한 건 이 문장에서 주어의 상태로밖에 볼 수 없죠. 뭐뭐가 되다. 그녀는 행복해졌습니다. 해석 자연스럽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 그녀의 삶에 대해서,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행복해졌습니다. 주어와 주격보는 이퀄 관계 성립되는 구조로 봤을 때 이때 뜻은 뭐뭐가 되다. 불완전 자동사의 뜻이었고요. 타동사로 get은 뭐뭇을 받다, 얻다, 이해하다의 뜻입니다. She got his letter yesterday. 자, 주어 동사 she got 뒤에 his letter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명사면 보어라면 주어와 같은 이퀄 관계, 동일인 동일물이 돼야 되는데 그녀가 편지가 될 수 없고 편지가 그녀가 될 수 없죠. 이럴 때는 get이 뭐뭇을 받다 타동사가 돼서 그녀는 그의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어제. 이때는 타동사로 봐야 되겠죠. she와 his letter의 관계가 이퀄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get은 타동사 확장형에서 4형식 구조로는 뭐뭇에게 뭐뭇을 갖다 주다. 간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갖다 주다라는 구조가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패턴 Please get me a drink. 저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세요. 타동사 뒤에 의미 단위를 묶을 수 없는 명사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 내가 음료가 될 수 없고 음료가 내가 아닌 관계가 성립되죠. 이럴 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사람, 직접 목적어는 사물에 해당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저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세요. 타동사 5형식 패턴의 get이 쓰인 형태입니다. 뭐뭐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 라는 정도의 뜻을 갖게 됩니다. He got his son to finish the work.
그는 그의 아들이 그 일을 끝내도록 시켰다. 오형식 구조에서 get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대표 동사이기도 합니다. 해석은 목적어에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하도록 시키다 또는 만들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의 형태를 쓰는 대표 동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진행을 해왔지만 대부분의 동사는 자타를 오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get이라는 동사를 완전 자동사로도 불완전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우리가 이런 동사적 성격을 알고 있다면 구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무엇이 결정한다? 동사의 성격은 그 동사가 쓰인 문장의 해석과 구조를 통해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영어가 언어로서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 영어는 위치어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위치어. 단어가 가지는 이름, 각각의 품사는 고유한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그에 따라 문장 안에서 갈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단어를 학습할 때 단어의 기본적인 발음과 뜻은 물론 품사를 꼭 확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에 해당하는 품사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존재 이유를 가지느냐,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줄여서 주목밥의 접목이라고 얘기할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주목밥의 접목. 이 개념을 기억해야만 실전에서 명사와 부딪혔을 때 그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어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게 되겠죠. 동사는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듯이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품사이고 그 존재의 이유를 100% 잘하는 동사도 있었고요. 1도 못하는 동사도 있었고 50%밖에, 즉 반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동사도 있었습니다. 그 존재 이유를 동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자동사 완자, 불완전 자동사 불자, 그리고 타동사로 우리는 동사를 구분했었습니다. 동사 구분의 이유는 동사적 성격에 따라서 동사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세 가지 존재 이유를 가집니다. 명사, 수식,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역시 이 존재 이유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전에서 문장에서 형용사와 부딪혔을 때 이 형용사가 어떤 존재 이유를 가지는지 세 가지 존재 이유 중에 하나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에 따라 자연스러운 해석의 구조도 만들어지게 되고 어법적 판단의 기준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사입니다. 수식어의 대표 품사가 부사에 해당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시켜줌으로써 문장의 뜻을 화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나름대로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식어고 수식어의 대표 품사가 부사였습니다. 수식어의 대표 품사, 부사적 어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 구에 해당하는 문장 품사들이 수식어의 대표 품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명사와 의미 단위를 구성하여 거의 수식어로 사용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전치사는 홀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치사는 뒤에 어떤 품사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야 할 품사가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목적어 자리엔 명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명사와 하나의 의미 단위를 만들어 주시고 90% 이상은 문장에서 수식어로 사용되고 10% 정도는 보어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품사입니다. 자, 어쨌든 전치사는 명사를 수식어로 바꾸어주는 유용한 품사다라는 개념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접속, 뭔가 연결해주는 어구들을 통칭해서 접속사라고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연결 구조는 같은 품사적 구조 또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 어쨌든 명사란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사란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 품사의 존재 이유는 주어, 목적어보, 전치사의 목적어, 주목밥의 접목,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단어가 가지는 고유한 이름, 품사별, 존재 이유,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그 고유한 기능에 따라서 문장에서의 위치가 정해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품사적 역할에 따른 문장 내에서의 고유한 위치를 도표화시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물론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에 해당이 되는 투부정사입니다. 명사구, 명사절. 품사적 명칭에 명사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품사들만이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주어 자리에 위치하는 이 명사란 타이틀을 가진 품사들은 그대로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의 명사적 보호 자리에도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전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자타의 개념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보호 자리에 역시 형용사도 쓰일 수 있는데 역시 5가지 품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구,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치사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편의상 끝에 위치시켰지만 수식어는 자유로운 위치를 가집니다. 수식어의 대표 품사는 부사이고요. 역시 5가지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관용적 수식어 패턴이 있게 됩니다. 각각의 문장 선분별로 전체 품사를 다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적 어구, 동사는 자타에서의 구분,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적 어구, 보호 자리에는 크게 명사적 어구와 형용사적 어구, 수식어 대표 품사는 부사라는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장 성분별 품사 확인에서 절과 구라는 용어가 쓰인 품사가 있었습니다. 절과 구의 품사적 개념 또한 문법적 설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나 절의 개념에서는 기본적 의미 단위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의미 단위와 품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과 구의 개념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의미를 가지면서 품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와 절의 공통점부터 확인할게요.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고 그 2개 이상의 단어가 의미 단위를 결성하면서 하나의 품사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그 2개 이상의 의미 단위 속에 주어 동사 또는 동사의 구조가 없을 때 구라는 명칭을 주게 되고요. 2개 이상의 의미 단위 속에 주어 동사 또는 동사의 구조가 있다면 절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구와 절의 차이점, 주어 동사 또는 동사의 구조가 없는 경우 구, 주어 동사, 동사의 구조가 있다면 절의 명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절구의 개념은 모든 품사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품사적 명칭,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의 개념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구, 명사절. 명사구는 2개 이상의 어구가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포함입니다. 그 역할을 하면서 주어 동사 또는 동사 구조가 없을 때 명사구라는 품사적 명칭을 주게 됩니다. Apples are good fruit. 사과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나의 단어 apple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문장의 경우 The apples are good fruit. The apples, apples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2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당연히 주어 동사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명사처럼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The apples는 품사적 명칭을 주자면 단순히 명사라기보다는 The apples, 명사구라고 얘기해야 문법적으로 정확한 용어적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명사구의 대표적인 품사들이 바로 동명사와 투부정사, 물론 명사적 용법입니다. 동명사든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든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사를 명사로 바꾸지만 동사의 기본적인 특징을 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He stopped having his hamburgers처럼 stop 뒤에 타동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have라는 동사를
동명사화 시켜서 having 되면서 동명사로 바꿨습니다. 다만 hav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특징을 동명사화 되더라도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have를 동사로 보면 his hamburger가 목적어로 붙어서 동명사의 의미 단위는 having his hamburger 3개의 단어로 의미 단위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3개 이상의 단어고 주어 동사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사처럼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명사란 품사적 이름을 가지기도 하지만 명사 구라는 품사적 명칭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It's important to make wise decisions for your future. 가주어, 진주어 구문, 투부정사, 진주어 패턴입니다. 7개의 단어가 투부정사 의미 단위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명사처럼 진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구에 해당이 됩니다. 투부정사에 쓰인 이 동사는 동사에 해당되지 않죠. 투부정사에 쓰인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동사는 투부정사는 이미 동사를 다른 품사, 명사나 형용사로 부사로 바꿔버리는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명사절 살펴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어구가 모여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주어, 동사 또는 동사 구조가 있을 때 우리는 명사절이라는 품사적 명칭을 주게 됩니다.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문장을 통째로 명사로 바꿔버리는 개념이 명사절의 개념이고요. 명사절의 대표적인 예가 접속사 that에 해당됩니다. 접속사 that은 사실에 해당하는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을 그대로 명사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장을 명사로 바꿨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 that이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앞에 접속사 that을 써주면 접속사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적 역할을 하게 되고 해석은 주어 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명사화 됐으니까 명사처럼 주목밥의 접목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문 보겠습니다.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이 하나의 문장을 명사로 바꿔버릴 수 있죠.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라는 것. 이렇게 완벽한 문장 앞에 뭐만 써주면 접속사 that만 붙여주면 that I like her.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라는 것. 이렇게 문장이 명사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주목밥의 접목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She doesn't know that I like her. 이 예문에서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I like her 완전한 문장,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라는 것이 타동사 know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을을 붙여주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죠. 그녀는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I like 주어 동사가 존재하고 명사처럼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법적 명칭을 명사절이라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용사구, 형용사절 차례입니다. 형용사구 먼저 This tool is of use. 이 도구는 유용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useful 형용사의 뜻을 가집니다. of us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2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주어 동사 구조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구가 될 텐데 문장에서의 역할을 보니까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합니다.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건 보어로 형용사가 형용사를 썼을 때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품사적 명칭을 주자면 형용사구라는 명칭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용사절은 대표적으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the present which my friend bought from me. 이것이 그 선물입니다.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로 끝난 상태에서 관계대명사 which my friend bought for me. 자, 그런데 my friend bought 주어 동사가 존재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주어 동사가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의 개념인데 문장에서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의 고유한 기능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는 품사적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eoul is the city where I was born. 서울은 내가 태어난 도시입니다. 역시 관계부사 where가 the city 선행사, 장소의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고요. 형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where I was born, I 주어, was born 주어 동사가 존재하고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구와 절의 개념에서 절에 해당이 되는데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관계부사 또한 대표적인 형용사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사구, 부사절 확인하겠습니다. 부사구 I met her yesterday. I 주어, met 동사, her 목적어. 문장은 끝난 상태고요. yesterday 부사가 수식어로 쓰여 있습니다. I met her last year. last year 경우에 주어 동사가 없는 구조고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생략하더라도 문장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럴 때 last year는 부사구라는 품사적 명칭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사절입니다. I have time, I'll help you.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 문장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영어 문장의 원칙, 하나의 문장 속에 주어 꼭 하나, 동사도 꼭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영어 문장의 원칙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원칙에 의해서 I have가 문장에 꼭 하나씩 있어야 할 주어 동사인지 I will help가 문장에 꼭 하나씩 있어야 할 주어 동사인지 구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의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즉 절과 절이 만나려면 접속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if 조건의 접속사인데요. if를 써주게 되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if I have time 주어 동사 구조가 있으므로 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I will help you 역시 주어 동사 구조가 있으므로 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if I have time은 독자적으로 의미 전달을 할 수는 없죠. 내가 만약 시간이 있다면 듣는 사람한테는 물음표가 남게 되죠. 반면에 I will help you는 독자적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독자적으로 의미 전달한다는 얘기는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한다는 내용이죠. 반면에 if I have time은 독자적으로 의미 전달할 수 없고 생략하더라도 I will help you가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문장의 기본적인 뜻을 전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부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어 동사 구조가 있으므로 절이고 생략 가능한 문장 성분. 그래서 품사적 이름을 주자면 부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간, 이유, 조건, 양보에 부사절이 있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절의 구조에서는 주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사절, 주절. 문장 깨기 3스텝입니다. 효과적인 어법 해결과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위한 적용 원칙이기 때문에 실전에 반드시 적용해 주세요. 스텝 1은 영어 문장의 원칙, 하나의 문장 속에 꼭 있어야 할 주어 동사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동사를 크게 자타로 나누었는데요. 완전 자동사 뒤에는 수식어, 불완전 자동사 뒤에는 보어,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 특징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동사를 구분하게 되면 동사 뒤에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스텝 1이고요. 스텝 2는 스텝 1에 기반해서 문장 성분별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문장의 성분을 나누어 주는 것을 문장 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장 성분별로 갈 수 있는 품사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문장 성분별로 적절한 품사가 쓰여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스텝 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3는 태수시의 개념인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깨기 3스텝, 스텝 1입니다. 주어 동사 찾기, 동사 뒤 문장 구조 예측. 어떤 접근법을 가지는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fter finishing the work, I started preparing dinner for my children. 영어 문장의 원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문장 속에 주어 꼭 하나, 동사 꼭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이 영어 문장의 원칙이었고요. 하나의 문장에 존재하는 주어 동사를 찾게 되면 주어 동사를 찾아냄으로써 해석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의 50%는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주어 동사를 찾는 걸로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깨기 해보면 after finish the work 수식어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일을 끝낸 후에 나는 시작했다. started는 타동사입니다. 시작했다. 무엇을? 목적어가 뜨겠죠. 그래서 preparing dinner 동명사 목적어 떠 있고 for my children 수식어 구조가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동사로 쓰인 start 뒤에 목적어를 예상함으로써 동사 뒤에 문장 구조 파악이 조금 더 쉽고 빨라진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텝 두 번째입니다. 문장 성분별 문장 깨기 그리고 품사 대비합니다. After finishing the work, I started preparing dinner for my children. After finishing the work,
전치사구 수식어고요. 주어로 대명사가 쓰여 있고 동사는 started 타동사, 그래서 목적어로 동명사 preparing dinner 왔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 수식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 성분별로 나누어졌을 때 읽으면서 바로 해석하는 직독직해, 인내 그 일을 끝낸 후에 나는 시작했다 저녁을 준비하는 것을 나의 아이들을 위해 라는 읽으면서 바로 해석하는 직독직해의 해석의 구조뿐만 아니라 정리된 해석, 그 일을 끝낸 후에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했었습니다 라는 해석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문장 깨기가 완성되면 문장의 직독직해와 정리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긴 지문을 빠른 시간 안에 독파하는 것이 필수적인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문장 깨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바로 해석하는 직독직해가 되겠습니다. 시간의 변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바로 직독직해 능력. 직독직해 능력은 문장을 깰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직독직해 했을 때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때에는 정리된 해석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된 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지문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직독직해와 정리된 해석은 반드시 병행해서 크로스 체크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장 깨기 3스텝, 스텝 3 태수시입니다. 어법에 빈번히 출제되는 포인트들인데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 동사와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태는 주어가 동사 행동을 직접 하는 능동태, 주어가 동사 당하면 BPP의 모양을 가지는 수동태로 구분이 됩니다. 주어가 동사 하는 게 맞는지, 주어가 동사 당해야 하는지를 문맥과 문장의 구조에 의해서 구분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법에서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수는 수일치의 개념, 단수주어, 단수동사, 복수주어, 복수동사를 가리킵니다. 주로 주어와 동사를 떨어뜨려 놓거나 확장된 형태의 수일치 어법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시는 시제를 나타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을 잘 구분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포인트가 시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는 능동태, 수동태 개념이었고요.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직접 하면 능동. I painted my house. 저는 저의 집을 페인트 칠했습니다.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주체인 경우에 능동태 문장.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 my house는 페인트 칠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줄 때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되고 주어가 동사 되어지는 경우에는 능동태 문장의 동사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줄 때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로써 저의 집은 페인트 칠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개념은 by 플러스 목적격 by 뭐뭇에 의해 라는 형태의 수식어로 바뀌는 구조를 갖게 될 때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어법에서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게 맞는지 주어가 동사 되어지는 게 맞는지 즉 능수동의 개념을 구분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법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능동 수동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게 해석상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동사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해석의 구조를 따져볼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동사의 자타의 개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존재한다면 동사의 모양은 능동일 수밖에 없고요. 동사 뒤에 수식어만 있다면 수동의 개념을 써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게 됩니다. 물론 이 원칙은 3형식 타동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4형식, 5형식은 확장된 형태의 수동태 내용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능수동 구분의 원칙을 가지고 I was painted my house 라는 패턴에서 어떤 것을 어법적으로 맞게 선택해야 되는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I painted my house가 painted가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페인트 칠했습니다. 나의 집을. 그리고 주어가 사람이니까 페인트 칠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해석의 경우에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내가 페인트 칠 되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뒤에 보니까 동사 뒤에 my house 명사가 존재합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 구조에서는 painted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 패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존재하고 주어가 동사하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was painted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예문에서 살펴보았던 주어가 동사라는 수동의 경우에 My house was painted. 나의 집은 페인트 칠되어졌습니다. 문장은 사실 여기서 끝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by이야. 수식어적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수동태가 되면 동사 뒤에 수식어적 구조밖에 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my house라는 명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동사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해석의 구조와 자타의 개념에서 명사, 목적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수식어가 동사 뒤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능수동의 패턴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칙을 가지고 My house painted was painted by me. 역시 같은 구조죠. 나의 집은 페인트 칠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집은 페인트 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수동태가 됐을 때 뒤에 수식어적 구조만 보였습니다. 역시 by me 수식어적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해석 그리고 자타의 개념을 대입했을 때 painted가 painted라면 물론 의인화시켜서 my house가 능동의 페인트 칠하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painted가 맞다면 painted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by me 명사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구 수식어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painted가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능수동 구분의 두 가지 원칙,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해석상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동사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해석의 구조와 조금 더 플러스해서 자타의 개념에 따라서 동사 뒤에 목적어 유무를 가지고 능수동의 패턴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3형식 타동사에 해당되고요. 4형식, 5형식 패턴은 별도로 수동태 파트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스텝 3의 수의 개념입니다. 태의 개념 살펴봤고요. 이제 수는 수일치 개념이고요. 단수주어, 단수동사, 복수주어, 복수동사. 간단한 원칙입니다. The ball 단수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is, the balls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또한 복수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물론 시험에서 이렇게 내지는 않겠죠. 실전 시험에서는 보통 주어와 동사를 많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주어 뒤에 수식어적 구조, 특히 명사 후치 수식어구 이런 패턴들을 넣어줌으로써 실질적인 주어와 동사의 간격을 많이 떨어뜨려 놓고 물어보게 되죠. 이외에 복잡한 형태라든지 특정 형태의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수일치를 시켜야 하는 패턴들을 주고 주로 수일치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는 시제 개념인데 시제는 동사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의 형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그리고 시점,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인지 과거 이전의 과거, 대과거부터 특정 과거 시점까지인지 이렇게 시간대에 걸치는 의미에 따라서도 동사의 모양은 바뀌게 되죠. 자, 어쨌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시점에 따라서 동사는 다양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점과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에 따라서 문장의 문맥적 구조에 맞게 적절한 동사적 모양이 쓰여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역시 주어 동사와 관련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사실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법에서 50% 이상 주어 동사와 관련된 어법적 문제를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문 보겠습니다. I meet, met, will meet. 현재냐, 과거냐, 미래나 써주는 거죠. Her a few days ago 보니까 뒤에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과거 표시 어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또한 당연히 과거 동사로 맞춰야 되겠죠. 정말 기초적인 접근에서 시제란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과거이므로 동사의 모양도 당연히 과거 동사로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기초에서 기본 실력 심화까지 확장되면서 어법적으로 변형이 될 것입니다. 자, 영문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 그리고 예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업할 때 이러한 용어적 개념들이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관련된 문제는 블로그에 별도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